예, 어느덧 10월 말이고요. 어떻게 하면 11월 시장 또 기분 좋게 맞고 또 보낼 수 있을지 그 변수들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브렉시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존스 총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이거 EU 안에서도 좀 이야기가 계속 다르게 서로 입장들을 나라들이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노딜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도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브렉시트 시한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면했다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다소 안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다라고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영국에서 EU 쪽으로 다시 또 공을 넘긴 상태이고요. EU의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그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데 있어서 상호 간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소 한 달 또는 3개월, 많이는 6개월 정도까지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당장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슈를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건데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0.4%가 나왔고 4분기에 뭐 1%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2.0%는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은 어쨌거나 사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성장률 상당히 부진하고요.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지만 역시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2.0% 올해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3분기하고 4분기 모두 0.7 이상의 성장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예상을 했었던 7월 달에 제시한 성장 경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2% 성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1.8% 정도 성장 내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T 경기 하락 속에서 G2의 무역 분쟁,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좀 부진하더라도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 속에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한 1.8 정도 성장을 하더라도 내년엔 2% 정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하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통화적으로도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0이 나오든 1.9가 나오든 사실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게 추가 금리나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워낙 좀 3분기 GDP가 부진하게 나왔어도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지금은 힘든 상황인 건가요? 예, 공격적으로 단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금통위 회의에서도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통위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상반기까지 한번 그 한은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다뤄드렸던 이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거래량의 대금 측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 쪽으로 워낙 거래량이 왔다 갔다 자주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들 좀 어떻게 의미를 두고 계세요? 예, 역시 뭐 바이오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대형 바이오주들 거래가 많아지면서 전체 시장 거래 대금 자체도 좀 많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다만 코스닥 시장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개별 종목별로 조금씩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에 참여하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코스닥 쪽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 종목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투자 심리는 향후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우리 제작진부터 해서 저희들도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 바이오가 있는데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유동성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중심에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럼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 과열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상승하다가 다시 또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 쇼커버링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승폭이 좀 큰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가격 매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도 역시 하나의 그런 신약 개발보다는 조금 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쪽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바이오 종목들도 관심을 조금씩 가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어떤 신약 쪽으로만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락이 나타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트리온처럼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R&D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제약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 투자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신약 개발 관련된 업체들은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면서 R&D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은 제약주 관련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계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그 키워드에서 이재우 실장이 한미약품을 추천한 것도 일맥상통한 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교통 정리가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와 투자 전략 어떤 그림 갖고 계세요? 예, 가장 큰 수급 이벤트,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수급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5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군들은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코스닥 150 관련돼서 추종하는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15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군들은 기관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50 BM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은 한 3조 5천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ETF가 한 2조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인덱스 펀드가 한 8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기 변경이 결정이 된 부분들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는 기관 수급들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지금 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10월 말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16개 정도의 종목이 신규 편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클래시스하고 네페스, 나노스,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과 같은 종목군들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편입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10월부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뜩이나 종목 찾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또 하나의 투자 대안과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즌 계속 지나고 있고 저희가 앞서서도 현대차 실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 돌입하기 직전 분위기와 그러니까 그때 전망과 지금의 분위기는 또 탈락한 업종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남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군은 지금 어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4분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군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도 전체적인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감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3%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감익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도 조금씩 실적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IT 안에서도 조금씩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일부 부분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 반도체와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업종은 우주항공, 국방,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올해 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내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결국 기저효과가 있는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부진하지만 내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디스플레이나 정유, 화장품 업종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업종 점검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주항공과 증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와 정유, 화장품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분기에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타 엔진 때문에 좀 착시라면 또 착시고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그래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정유 업종 이런 부분들 올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3분기 실적도 사실 디스플레이나 정유 업종 그리고 뭐 화학 업종, 항공 업종 다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4분기하고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실적이 턴을 할 수 있는지 부분들, 바닥을 잡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역발상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군에 대한 투자 의견과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11월 주식시장 또 큰 그림에서 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될지 그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11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형 바이오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실적 시즌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4분기하고 내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도 역시 지금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하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11월 달 나타나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주가 추이 보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뒷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 가능한 업종군에 대한 그리고 그 기대감들이 실제로 주가에 오늘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가 체크하면서 11월 증시 전략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